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미국 주식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해외 종목 투자하는 개인 투자가들을 동학개미에 빗대서 서학개미다 이런 표현을 쓰죠. 서학개미들의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기술적 폭락으로 오늘 이 문제에 또 대안까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호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그 서학개미들 고민이 많죠. 뭐 신문에서 그쪽 통계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된 걸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손실액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일찍이 진출했으면은 네네. 이익을 많이 받다가 좀 토해내는 정도이겠는데 뒤늦게 따라간 그 숫자가 굉장히 많고 그 투자금이 많아서 손실 본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걸로 그렇게 어떤 언론 보도로는 그래 통계가 잡히는가 봐요. 예. 최근에 미국의 기술주 예. 거품인지 이게 폭락하는 이런 이유에 대해서 전반적인 동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렇게 보니까 네네. 이게 이제 거품론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고 순전히 거품은 아니다라는 주장들도 많이 있었는데 네네네. 최근에는 공감대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거품으로. 예. 네네. 왜 그러냐니까 미국 기술주 랠리가 이 장난질을 친 그 거물이 있더라고요. 소프트뱅크 손정희가 주범으로 파이낸셜 타임즈 네네. 또 월가에는 월스트리트 저널 이거 양대가 최대 그 유명한 경제지죠. 네네. 거기서 같은 날에 똑같이 이게 대대적으로 보도됐는데 이거 어떻겠습니까? 제보가 있어서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정확한 통계고 이 수십억 달러를 콜옵션에 베팅을 했다. 기술주, 핵심 기술주. 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베팅을 했다. 그러니까 이 콜옵션에 수십억 달러라는 것은 실물 주식을 산다면 수백억 달러를 산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매도독이라 그랬나요? 예, 네네. 그래서 그 들통이 나버린 거죠. 네. 매도독이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노출됐기 때문에 이제 역공을 아마 엄청나게 당할 거고 네네. 거품이었다라는 게 입증을 한 거 스스로 한 거가 돼버리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불안해졌다라고 봐야 돼요. 콜옵션 행사하면 굉장히 현물가가 많이 떨어지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옵션 연계해가지고 선물 또 연계가 현물 이렇게 연쇄고리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이 트리거가 돼가지고 레버리지로 엄청나게 큰 파장이 나오는 거죠. 이에 비슷한 사건이 아마 저도 1990년대에 인터넷 예. IT 벤처 그때는 벤처만 끌었다면 실적 관계없이 돈 갖다 집어넣고 그냥 주가가 뛰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닷컴 버블이다 이렇게 얘기를 예. 하는데요. 그때 상황과 좀 비교 좀 해주시죠. 그때도 거의 상황이 물론 경제 상황은 많이 다르지만 네네네. 그 작용하는 그 메커니즘은 거의 똑같았고 이제 파생 상품에 있어서는 LTCM 롱텀 캐피탈 사건 네, 1998년 1998 98년에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게 이제 막 흔들고 하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시장을 불안하게 요동치게 만드는 게 이제 아시아 금융위기도 유발시켰고 네네. 그 이후에 이제 IT 버블까지 이렇게 연계되고 기간은 상당한 텀을 두고 일어났지만 네네. 그러한 메커니즘은 지금이랑 그때나 똑같다. 그동안에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이 많이 강조되다가 네네. 그래서 현재의 이 거품을 합리화시키는 쪽으로 많이 설명을 하다가 이제는 다른 점이 많지만 같은 점이 분명하다. 제일 확실한 거는 둘 다 거품이다라는 거. 그쵸. 예. 이거 심지어는 광기가 써 있다 이런. 그러니까 그리드라고 네. 표현하더군요. 네. 광적인 이 욕망 그 두 개는 둘 다 똑같다. 근데 그것의 성격이나 또는 크기는 서로 다르지만 네네. 둘 다 분명히 거품이다. 거품이면 소장님 보시기에 붕괴될 거로 보십니까? 당연히 거품이 빠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마지막까지 기술주들이 흔들린 과정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단기 조정 어떤 사람은 그걸 아름다운 조정이라 그래요? 아름다운 조정이 있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경우에는 랠리 이후에 단기 차익 실현 메모리에 의해서 어느 정도 또 가라앉고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랠리 조정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아름다운 조정으로 이렇게 미화를 하는 것이지만 지금 이렇게 이제 광기에 의해서 거품이 많이 형성된 게 거품이 빠지는 거는 상당히 이제 충격이 크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크게 특히 꿈의 지식에는 테슬라라든가 이런 거 산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업 실적이라든가 받쳐주지 않는 게. 화학주 대표적인 네네. 그 신기술주들 네네. 그게 가장 문제가 되겠고 일반적인 그 경기주들에 대해서는 별로 오른 게 없기 때문에 네네. 경계심을 별로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 월가 전문가들은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지금. 문제는 이런 주식들을 집중적으로 매입했던 그 서학개미들 고민이 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 고점에 우르르 따라 들어가서 지금 불안불안하죠. 지금 오늘 보니까 3일 연속 하락했다가
일시 반등을 했습니다. 네네. 대부분의 그 신기술주들이. 그럼 뭐 자연스럽게 반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뭐 이거를 데드캣 바운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반등이 뭐 지금 하나 그 다행스러운 거는 개미들, 미국의 개미들, 그 로빈후드. 로빈후드 개미라고 하는 네네네. 이 개미들의 힘이 그래도 상당히 있어가지고 네네. 어느 정도는 받쳐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래도 이게 이제 워낙 노출이 돼버려 가지고 상당히 불안해 보이고 반등 힘이 상당히 약해요. 오늘 반등이 3일 연속 빠진 폭에 비해서 보통 이제 절반 이상을 절반 이상 해지 의미가 해야 있는 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있는데 네네. 지금 뭐 한 4분의 1, 5분의 1 뭐 이렇게 아주 약하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반등 이후에 추가 반등보다는 다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 훨씬 더 열려 있다. 데스켓 바운드.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게 반등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더라도 약하게 뭐 좀 며칠 연결될 수가 있고 크게 전고점을 뚫고 나갈 가능성 거의 안 보고 있더라고요. 그 서학 개미들 네네. 또는 뭐 이 서학 연기금, 서학 투신사 이것까지 지금 다 가세돼 가지고 미국 주식 산다고 오르르 지금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 미국 그 신기술주의 그 꿈의 미래 장래 네네. 그러한 그 원대한 가치를 성장 가치를 진짜로 믿고 간 사람들인가? 단순히 거기 주가 오르니까 따라가고 그쪽 수익이 이제 주가 수익률이 시세 차익이 많이 날 것 같으니까 따라간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장기 성장 가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간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에 그걸 믿음을 가지고 갔다면 이런 변동성이 겁날 거 없죠. 뭐 90도 그냥 오히려 조정할 때 더 많이 사고 뭐 이렇게 할 수가 그렇죠. 있겠죠. 예, 믿음이 예, 있다면. 예. 근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1%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꿈이라는 게 일장춘몽. 그러니까 그 꿈이지 그 자기가 아. 믿는 그 네. 믿음이 아니 가짜 꿈인 거죠. 예예예. 남들이 꾼 걸 가지고 따라간 거지. 네네. 자기가 진짜 그 테슬라의 가치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 가치, 뭐 애플의 미래 가치가 정말로 엄청나다고 자기가 믿는다면 네네. 지금 이거는 거품도 아니고 아주 작은 뭐 물결에 불과하다 이렇게 뭐 생각하고 그냥 배팅을 하겠죠. 네. 그런 분들은 뭐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꿈은 꿈이고 돈은 그거보다도 무엇보다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네네. 그러한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주가 변동성에 그렇게 이제 숨죽이고 그냥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꿈에 대해서 더 우선순위를 둡니까? 돈과 어떤 현실 순위의 우선순위입니까? 꿈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네네. 마땅한 거죠. 마땅하기는. 네네. 그야말로 바람직한 투자고 성장주 투자라는 게 바로 그거죠. 근데 대부분 자기의 그런 꿈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단기 시세 차익에 매매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게 가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죠, 그게. 그게 지금 상태에서 소장님이 좀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등시 팔고 나와야 돼요.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로 믿음의 그 꿈에 대한 믿음이 있는 분들은 뭐 그럴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이럴 경우에는 반등시 팔고 나와야 해답이다. 제가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 디시플린이라고 그러죠. 네네. 그 주식 매매의 원칙입니다. 변동성, 추가 변동성의 하락에 대해서 많이 열려 있는 거품에 대한 그 터지는 우려가 많이 커져 있을 때는 반등 이후에 하락을 염두에 둬야 되고 그 리스크 관리라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한 위험이 이제 닥쳤을 때는 팔고 손절을 하더라도 팔고 나가야 되는 것이요. 그럼 손질했으면 그 현금이 지금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같이 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시장에 들어와야죠. 왜 거기 남은 시장 가서 그렇게 그 겼는지라고 그럽니까? 네. 우리 시장이 얼마나 좋은데 이 가치가 많은 훌륭한 주식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거기 남은 시장 가서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재미를 못 보는 거예요. 네네. 일반 개미들은 뭐 경험이 없어서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국내 기관들이 다 거기가 있어요. 기관들이 그렇게 가 있으니까 국내 증시가 발전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기업들도 자금 조달이 안 되고 연기금 투신사들이 전부 다 거기 가서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세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그 바랍니다. 서학개미들이 대가 있는데 네네. 이 동학개미가 돼야죠. 네네. 그러니까 빨리 철수를 해가지고 우리 국내 주식시장 발전에 또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기를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소장님께서는 그 기관 투자자들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이 방송 초입부터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강조 한번 해주시죠. 국내 기관 투자가들 특히 뭐 가장 대표가 국민연금인데 네네.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균형을 맞춘다, 뭐 분산 투자한다 이런 허황된 명목 하에 국내 주식 안 사고 이제 새로 들어오는 돈을 대부분 미국 주식을 사고 뭐 해외 주식 다른 것도 조금 사지만 대부분 뭐 미국 주식을 사는 모양인데 그렇게 하면서 지금 미국 주식이 저렇게 올라간 거예요. 네네. 미국 주식이 미국의 그 개미들이 다 올린 게 아니라 우리 국내 서학 개미들 또는 서학 국민연금까지 가서 해서 그게 올려준 겁니다. 그게. 네. 그러니까 그게 거품이죠. 이 국민연금과 같은 국민의 노후자금 아닙니까? 노후자금.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는데 그렇게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거기에 갖다 투자하면 되겠습니까? 그 언뜻 들으면 네네. 국내 주식이 수익이 잘 안 나가지고 잘나는 미국 주식에 가서 투자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투자하냐 이거야. 그게 매매 도박하러 간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의 장기 성장이 훨씬 우리 국내 주식보다 좋다고 진짜로 판단해서 간 거라면 그러면 10년, 20년 그 묶어야 되는 건데 1년, 2년 단기 시색을 투자 수익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네네. 거기에 대해서 돈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지 않습니까? 네네. 말하는 그거나 추구하는 목표나 현재 움직이는 행동하고는 완전 다른 거죠. 국민연금에는 돈이 계속 들어오기만 하지 나가는 건 없잖아요. 네네. 지금 뭐 판매하는 것도 없고. 네네. 그럼 그 돈이 국내 건전한 기업에 계속 투자되면 그 기업이 발전을 해서 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배당도 늘어나고 해서 계속 그 환원돼 주는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 투자 수익이라는 게 거기서 나는 거고 장기적으로 이제 기업이 성장하면서 계속 그 수익이 커지는 건데 주가의 단기 등락에 의한 시세 차익을 가지고 이게 수익을 낸다고 하고 오히려 그 변동성을 더 확대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관 투자가들이. 네. 네네. 그걸 수익이라고 계산한단 말입니다. 네네. 계속 자기들끼리 그 도박을 하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투신사인데 돈을 배분해가지고 서로 게임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자기들끼리 사고 팔고 하는 게임이 돼버리기 때문에 박스권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유망 종목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자기 재산을 지키고 자기 주식을 지키고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때, 그것이 바로 재테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말을 대신하면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